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제77주년 광복절 경축행사가 오늘 강원도에서도 열렸습니다. 국립춘천박물관에서 열린 올해 경축식에는 애국지사 유족과 광복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광복의 역사적 의미와 순국선열, 애국지사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기렸습니다. 김진태 도지사는 경축사를 통해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끊임없는 안보 불안과 각종 군사 규제로 희생을 감내해온 접경 지역에 대해 국가의 각별한 지원을 요구하고 평화 통일을 위해 강력한 한미 동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광복을 맞은 지 77년이 지났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일제의 흔적이나 잘못된 과거 역사를 제대로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일파가 강원도지사를 역임하고 민간인 학살 주범이 강릉시장을 지냈지만 강원도와 강릉시의 무관심 속에 이런 일이 감춰지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역대 강원도지사 목록입니다. 희망의 마을 건설을 도정 9호로 내걸고 1961년 8월부터 1963년 12월까지 재직한 제13대 이용 도지사가 보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 인명사전을 보면 이용 전 강원도지사는 1923년 함경북도 경성 출신으로 광복 전까지 이집용이란 이름으로 항일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조직된 만주 국군과 간도 특설대에서 활약한 친일파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광복 이후 국군 고위직으로 복무하다 5.16 쿠데타 직후인 1961년 8월 강원도지사로 임명된 건데 강원도청 홈페이지에는 그의 친일 행적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친일 행적이요? 다른 시도에서는 그런 것까지 표기가 되어 있다고 하셨죠.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친일 행적이 표기가 안 돼 있는지도 일단은 잘 모르고 계시네요. 네네. 다른 시도는 어떨까? 경기도청 홈페이지 역대 도지사 목록에는 역대 도지사들의 공적과 친일 행적이 함께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친일 행적이 자세히 소개된 역대 경기도지사는 제1대, 2대, 6대, 10대 도지사 4명입니다. 당시 취지는 친일명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역대 도지사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기재하고 도민 알코올 충족 및 역사적 교훈을 삼고자 한다.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고요. 강릉시청 2층에는 역대 강릉시장들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제5대 시장 한동석은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2월 경남 거창에서 마을 주민 570여 명을 무참히 학살한 국군 제11사단 구연대 3대대장이었습니다. 학살 주범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사면된 뒤 역시 5.16 쿠데타 직후인 1961년 8월 제5대 강릉시장에 임명됐습니다. MBC 강원영동은 지난해 이 내용을 다큐멘터리 숨을 통해 방송했었습니다. 한동석이라는 사람이 양민학살하고 수많은 무고한 어린이들, 부녀자, 노약자들까지 양민학살한 이후에 학살했던 그 당사자가 강릉시장까지 했다는 거는 2000년대 이후에 저희가 알게 된 겁니다. 정말 비통하고 억울한 마음이. 하지만 방송 이후에도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역대 강원도지사나 시장 군수들의 친일 행적, 전쟁 범죄 행적 또는 다른 과오들에 대한 정밀한 실태 조사를 하고 그들이 남긴 오점이 드러날 경우 이를 적극 알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동해안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강릉과 속초가 32.3도를 기록했고 동해와 삼척, 양양은 31.8도를 보였습니다. 기상청은 동해안 시군에 오늘 밤부터 비가 시작돼 모레까지 10에서 60mm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한편 산림청은 비 예보 등을 고려해 강원 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 가운데 두 번째 단계인 주의를 발령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 내에서도 집중호우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여전히 복구 작업이 한창이지만 비가 더 온다는 소식에 주민들 걱정이 앞섭니다. 이승영 기자가 수해 복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흙탕물과 뒤섞인 가재도구가 마당과 도로에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냉장고와 TV 등 가전제품은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집중호우 기간
홍천에 쏟아진 비의 양만 370mm, 홍천강이 넘치면서 인근 민박집 5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여름 극성수기에 벌어진 일입니다. 벽면에는 어른 키높이만큼 물이 차올랐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시설을 다 완비하고 손님 받을 준비를 했는데 또 물난리가 나니까 할 수가 없죠. 그냥 이대로. 침수 피해가 난 지 6일째, 인근 군부대 장병 90명이 수해 복구 지원에 나섰지만 완전 복구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복구라는 게 이게 한 달이 걸리지 2달이 걸리지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피해가 발생했던 홍천군 북방면, 복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뒷산에서 흘러내린 흙과 나무가 덮쳤던 주택입니다. 피해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흘렀지만 제대로 된 복구 작업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토사가 흘러내린 산 비탈에는 임시조치로 덮어둔 방수포가 전부이고 송전탑은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다시 비가 많이 와가지고 터질까 봐 그게 걱정이죠. 이 집에 이렇게 난리 났는데. 이달 집중호우로 강원도에 접수된 시설물 피해만 360여 건. 수해를 채 복구할 겨를도 없이 또다시 예고된 비 소식에 주민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지역 축제들이 많은데 횡성 둔내 토마토 축제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번 호우로 횡성 지역도 비 피해를 입은 곳이 많다 보니 축제 개최가 부담스러운 면도 있었는데요. 다행히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관광객도 잡고 농민들의 소득에도 기여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병선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잘 익은 토마토빛 풀장에 사람들의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토마토를 하나씩 자근자근 밟아보고 하늘로 던져보기도 하는 사이 온몸이 빨간빛으로 물들어갑니다. 풀장에서도 흥을 주체할 수 없어 춤에 열중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숨어있는 경품을 찾기 위해 주변에 있는 토마토를 다 끌어모으기도 합니다. 가족들이랑 휴가를 맞이하여서 둔내에 놀러 왔는데 너무 재밌고요. 근데 상품이 안 잡히네요.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의 손에는 토마토가 가득 들렸습니다. 사가낸 사람도 만족스럽고 먹어보니까 상당히 당도도 좋고 싱싱해서 좋은 것 같아요. 사흘 내내 정신없이 손님을 맞은 농업인들도 미소가 가득합니다. 생각보다 엄청 많이 팔입니다. 예상보다 한 2배 정도 많이 팔은 것 같아요.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둔내 토마토 축제에는 축제의 백미인 토마토 풀장 이벤트를 비롯해 공연과 체험, 전시 등 가족 단위로 즐길 거리가 풍성했습니다. 호우가 내린 직후에 축제가 열리면서 우려도 있었지만 주최 측은 오히려 성공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번 연휴에도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흥행을 기대하지 못했는데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예년 축제 때 5, 6천만 원가량 매출을 보였던 토마토는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면서 1억 원 가까이 수익을 냈습니다. 수해가 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올까 했는데 저녁 때 한 바퀴 돌아보면은 이틀치 다 팔았다. 너무 잘 팔린다. 지난주 횡성 지역에 최대 500mm 넘는 비가 내리는 바람에 토마토 농가도 침수 피해를 입고 수확량이 줄었던 상황. 고심 끝에 열린 축제가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주말 진단검사 감소로 강원도 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2,000명대로 줄어들었지만 유행이 장기간 계속되면서 위중증 환자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중등증 이상 환자의 전체 병상 가동률은 56%로 올랐고 특히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3%까지 올랐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6시 기준 도내에서는 강릉 445명, 속초 138명, 동해 157명 등 모두 2,759명이 새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 수는 62만 2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 증가세는 주춤하지만 휴가 등으로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숨은 감염자가 적지 않고 광복절 연휴가 끝나고 개학이 시작되면 확진자가 증가할 걸로 예상됩니다. 속초시가 모든 시민들에게 1인당 20만 원씩 코로나19 희망지원금을 지급하는 가운데
전체 대상자의 60%가량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속초시는 1차로 지난 5일까지 취약계층과 아동수당 수령자 19,305명에게 모두 38억 6,100만 원을 지급한 데 이어 오는 21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받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인데 현재까지 대상자의 60%가량이 신청했습니다. 속초시는 추석 연휴 전까지 모든 시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쯤 강릉 주문진항 동방 2.7km 해상에서 승객 83명을 태운 채 기관이 고장나 표류하던 846톤급 여객선을 해경이 긴급 구조했습니다. 속초해경은 오후 1시 25분쯤 여객선 엔진이 고장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인근의 경비함정과 해경 구조대 등을 현장에 보내 승객 83명 모두를 경비함정으로 이동시켜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여객선이 자체 수리를 한 뒤 주문진항으로 입항할 예정이지만 수리가 어려울 경우 예인선을 보내 예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릉시 청량동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돼 차량 통행에 불편이 빚어졌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강릉시 청량동의 한 도로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돼 도로가 일부 침수되면서 차량들은 우회 통행을 해야 했습니다. 강릉시는 긴급 복구 작업에 나서는 한편 상수도관 파열 원인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각 시군이 만나 지역별 현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가 이번 주에는 내일 정선군을 시작으로 도내 4곳에서 진행됩니다. 내일은 정선 아리랑센터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최승준 정선군수가 만나 가리왕산 국가정원 조성 등 정선 지역 현안을 논의합니다. 또 18일에는 철원군과 화천군, 19일에는 양구군에서도 현장 간담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강릉시가 기존 사회갈등 조정위원회를 대체한 새로운 시민고충처리 기구를 설치합니다. 강릉시는 시민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했던 사회강릉조정위원회 관련 조례 폐지 규칙안을 입법 예고하고 시민 옴부즈맨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그동안 안인 화력발전소 건설과 사천 수소발전소 건립, 도암댐 방류와 관련된 조정안을 이끌어냈습니다. 삼척시가 어르신 목욕 쿠폰을 확대 지급할 계획입니다. 삼척시는 현재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간 12장의 목욕 쿠폰을 지급하고 있는데 24장으로 2배 확대 지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협의가 완료되면 예산 편성과 조례를 개정해 목욕 쿠폰 지급 규모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강원도 내 여성의 사회활동 촉진과 도내 사업체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지역별 특화산업에 맞는 여성인력 취업교육 과정이 운영됩니다. 강원도 일자리재단은 강릉은 K푸드, 동해 리조트 룸 어텐던트, 정선 노인 인지 훈련 강사 등 5개 지역에 맞는 양성 과정을 무료로 운영합니다. 강원도 내 주민 등록된 미취업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각 지역의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와 교육이 진행됩니다. 직장 동료에게 맞았다는 이유로 홧김에 사무실을 찾아가 불을 지른 40대 남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 6월 삼척시 한 쉼터에서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에게 뺨을 맞자 불만을 품고 사무실을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동료에게 화상을 입힌 45살 최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화는 위험성이 큰 범죄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릉 경포해변이 여름 피서철 기간 한 유명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에서 전국의 해변 가운데 검색 순위 2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